자, 야구는 풀스윙. 맞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투자타, 우투우타 네. 구성되고 있는 야구는 풀스윙. 오늘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격동의 소용돌이가 진짜 치고 있는 것 같은 야구판인데 네. 오늘은 먼저 왜 지지를 않을까 궁금한 LG 트윈스 이야기를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트윈스가 그동안 뭐 최고의 불펜은 추가 득점이다. 아직 박빙의 상황에서 안 나와봤다. 이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장현식 오냐 마냐 구속 안 나오는데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만 그 불펜들을 쫙 한번 볼 수 있던 날이 있었어요. 네. 그게 엘리 선수 붙었을 때. 예. 네. 그때는 이제 강제로 불펜 출석 체크하는 날이 됐죠. 불펜 데이를 했죠. 예. 그랬고 뭐 그 경기 뭐 지금까지 4월 7일까지만 놓고 보면은 LG의 유일한 패배죠. 그렇죠. 네, 유일한 패배를 당한 경기에서 이제 엘리가 금방 조기 강판 되면서 네. 불펜 투수를 많이 나왔는데 또 불펜 잘했어요 그때. 심지어 대부분 다 막았습니다. 별다른 위기 없이 쭉 막았어요. 예, 불펜이 그때 호투를 했고 뭐 그 경기 뭐 타자들도 네. 추격하는 모습 보여줬고 네. 그래서 패배지만 또 과정이 나쁘지 않은. 맞습니다. 네, 그게 수요일 경기였구나. 네. 수요일 날 KT와 경기였죠. 그랬고 사실 뭐 그래도 이게 그 끌려가는 상황이니까 그쵸. 지키는 상황이 아니라 예, 그때까지는 이제 불펜이 뭐 잘 던지긴 했지만 아직 뭐 그렇다고 이거를 상수로 두긴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뭔가 이제 희망이 네. 강하게 네. 피어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서 장현식 선수가 콜업이 됐는데 네, 금요일 날. 그렇죠. 그때 장현식 선수의 콜업을 하면서 김유영 선수가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 네. 이영빈 선수도 물론 내려가서 2군 경기를 했고 저는 그때 금요일 날 2군 경기장을 잠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일단은 장현식 선수가 올라갔네. 그런데 그때 전까지만 해도 장현식 선수가 던졌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140대 한 초반 정도의 구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될까? 뭐 이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온 1군의 장현식은 또 다른 선수예요. 네, 그 2군에서 최고 구속이 45까지 나왔다고 네. 해요. 45까지 나왔는데 2군에서 평가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는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2군에서 아마 5경기 정도를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제 중간 투수가 5경기면 좀 많이 나온 그러네요. 편이에요. 예, 네. 1군에 올라오기 전에 한 보통 2-3경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좀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랬고 실제로 금요일 날 149를 맞습니다. 최고 구속 149를 찍고 뭐 딱히 뭐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피칭 내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현식 특유의 그런 네. 파워 피칭을 했습니다. 한참 좋았을 때 모습 그대로 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현식 선수가 그래 마무리감으로 데려온 거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을 좀 해주는 그런 피칭을 보여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좀 박빙 상황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일단 김진성, 김광률, 장현식 같은 약간 베테랑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박명근, 백승현 또 예전 모습도 네. 나오고 있고 이거 뭐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해요. 그래서 개막하고 나서랑 개막일이랑 3월 22일이랑 네. 이제 저희가 4월 7일 촬영하고 있는데 네. 4월 6일 잠실 기아전 일요일 경기랑 불펜 구성을 비교해 보면요. 네. 이 짧은 시간에 격변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3월 22일 날 불안했잖아요. 굉장히 불안했고. 그러니까 일단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3월 22일로 이제 네네. 시계를 돌리면은 그때는 필승조가 김광률, 김진성, 백승현, 박명근인데 그렇죠. 이 필승조 4명 중에서도 좀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믿을 만한 선수가 김광률, 김진성이고 그러니까 필승조 A 그룹이고 네네. B 그룹을 백승현, 박명근 정도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추격조가 더 많았습니다. 추격조가 네. 우광훈, 배재준, 이지강, 김영우 그리고 또 뭐 왼손 타자 상대하는 왼손 투수로 이우찬, 김유영. 그렇죠. 그러니까 불펜에 이때 보면은 몇 명이죠 이게 10명이 있는데 네네. 불펜 투수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진짜 필승조는 한 2명? 김진성, 뭐 김강률, 뭐 이렇게 네. 봐야죠. 그죠? 네. 네네. 그래서 또진성 계속했어요. 또진성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막할 때만 해도 이랬어요. 불펜 그랬죠. 상황이 네. 냉정히 봤을 때 네. 그랬는데 4월 6일 잠실 기아전이 끝내고 나서 불펜진 딱 현황을 보니까 네. 필승조로 장현식, 김광률, 김진성이고 그 사이에 개막하고 나서 한 11경기 치르는 동안 박명근과 백승현이 확실히 23년도의 9위를 찾았음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특히 박명근은
지금 23년도 전반기에 그 겁없는 그렇죠. 신인, 네네네. 예, 그때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변화구는 좀 더 발전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서 그 개막할 때는 필승조 4명인데 4명 중에 진짜 필승조 2명 정도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필승조가 5명인데 4명 혹은 5명까지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필승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장현식, 김광률, 김진성, 박명근, 백승현 괜찮은 조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일단은 신구조와 뭐 옆구리 뭐 이게 다 해가지고 다 지금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선수들이 구속과 구위가 좋았을 때 모습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건 뭐 누구 내도 괜찮겠는데 이런 이 거죠. 흐름이면은 오히려 김광률을 제일 먼저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네. 6회 7회 한번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롤이 이 변화의 폭만큼 롤도 좀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김광률 선수가 6회나 7회에 나가지 않을까 싶고, 혹은 또 이제 깔려 있으면 김진성이 나올 테고 그렇죠. 위기면은 네. 그러면서 뭐 김광률과 김진성 카드를 빠르게 소진하고 그 뒤에 오히려 박명근, 백승현 카드를 쓰고 마지막 마무리에 장현식을 넣는 네. 그런 운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김유영 선수와 이우찬 선수가 이제 두 명이 왼손 스페셜리스트처럼 이렇게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김유영 선수가 내려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됐죠. 참 이게 어떻게 또 갑자기 다들 좋아졌을까? 이게 좀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엔트리는 한정돼 있고 장현식은 올려야 되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뭐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을 텐데 네. 이유찬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열심히 키우고 있는 김영우를 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유일한 롱릴리프인 이지강을 뺄 수도 없고 그렇죠. 우강훈 선수도 지금 굉장히 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그래요. 우강과 김영훈까지 필승조로 키워보겠다. 네. 예, 그러면은 23년도에 그 전원 필승조를 네. 다시 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이걸 우려하세요. 그럼 왼손 투수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렇죠. 23년도도 왼손 투수 함덕주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염계혁 감독의 이런 지로는 굳이 좌우놀이에 얽매이지 않아요. 왼손 그렇죠. 타자 한 명 잡으려고 왼손 투수 뭐 이렇게 원포인트를 쓰고 그런 거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부터 지양해 왔죠, 진짜. 예. 그래서 그냥 공 좋은 선수, 구희영 선수를 더 많이 비축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네네. 그게 바로 23년도에 LG 불펜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한국 시리즈 2차전. 네. 예,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 경기 그냥 최은태 선발 투수가 당시 네. 뻥 이렇게 터트려 놓은 경기를 네. 그냥 계속 불펜은 꽉 누르고 있고 네. 빠따가 홈런 하나 네. 홈런 하나 해가지고 뒤집은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불펜 덕분에 한국 시리즈 승기가 넘어온 거라고 맞아요. 봐야죠. 그 2차전 승리로 인해서 29년 만에 우승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펜 구성을 보면은 뭐 지금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이정용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고우석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뭐 거기다 지금 있는 백승현도 있었고 김진성 있었고 뭐 이랬는데 다 그때도 유형은 비슷했어요. 네. 다 오른손에 맞아요. 파워 피처. 뭐 네. 한덕주 정도만 이제 왼손이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잘하는 투수는 잘 막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전에서는 특히 구유형 투수가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그렇죠. 네, 기고파보다는 구유형 투수가 그래도 그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LG는 23년도와 비슷한 컨셉의 불펜을 만들어가려 한다. 그리고 뭐 어느 정리할 수 정도는 그림 좀 나왔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청사진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1경기 하는 동안 10승 1패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성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각자 뭐 지분이 큰 부분이 네. 있죠. 선발진도 그렇죠. 지분이 크고 야수진도 지분이 크고 뭐 부패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그 마운드를 놓고 봤을 때는 선발진이 한 10중에 7을 했고 그렇죠. 불펜이 한 3 정도 네. 했다. 더 좀 더 과정에서 보면 선발이 8을 했고 그렇죠. 불펜이 1을 했다. 근데 이게 긴 시절 치다 보면은 선발이 5밖에 못 하고 불펜이 나머지 5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오지요. 혹은 진짜 선발이 4, 3밖에 못 하고 불펜이 6, 7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네. 그 시기가 됐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불펜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고 네. 세이브 상황도 별로 없었어요. 한 번 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9회 세이브 상황이 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불펜이 실질적으로 그 다른 지표에서는 LG 트윈스 선수들이 다 뭐 5명 중에 2명, 3명 달리는데
불펜 쪽은 네. 성적이 없어. 없어요. 기록이 없어. 네. 기록이. 뭔가 찬스가 없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 이게 시즌을 치다 보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그럼요. 많이 나오고 흐름이 막 확 바뀌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선발이 더할 나위 없지만 엘리의 한 경기 빼고는 네. 더할 나위 없지만 또 언젠가는 선발들이 전체적으로 다 페이스가 다운이 되고 뭐 4회, 5회 정도 겨우 맞고 이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불펜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불펜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선발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그동안 LG 트윈스가 처음에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인 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덜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KT와 기아를 만나면서 진짜 진정한 검증대에 올랐죠. 아 좋던데요. KT 헤이슈스 진짜 엄청난 공을 던졌고 엄청났습니다 진짜. 울러도 공이 장난 아니었고 네. 그 전에 뭐 NC의 랄리 톰슨도 포시만 넣고 보면 넘버 원이던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다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장점이 있는 팀을 계속 만났어요. 네네. 쉬운 팀은 사실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없는데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뭐 마운드, 야수들의 타격, 수비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LG가 좀 밸런스가 가장 잘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 행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결코 뭐 지금까지 만난 팀들이 어려운 팀이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도 류현진, 그때 맞습니다. 문동주, 네네네. 예, 엄상백 셋 다 좋았어요. 결국에 그때 당시도 LG 트윈스 타선이 그 선발들을 공략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선발들이 비등하게 가다가 맞습니다. 이제 뒤에 불펜 대결에서 뭐 뒤집거나 약간 그런 흐름이었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LG 트윈스의 그 치리노스 선수를 하고 엘리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치리노스 선수가 구속이 갑자기 또 벙 뛰었어요. 이 구속이면은 이거 못 치겠던데? 예, 이 구속이면은 이 여기서 구속을 유지하자? 내년에 LG 없을걸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그냥 패디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절로. 그러니까 그거죠. 치리노스가 고점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게 네. 2019년도에 템파베이 선발 투수였는데 그해 템파베이가 91승인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최지만 선수도 템파베이 그랬죠. 있어가지고 제가 그해 템파베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 때문에 최지만 선수 있어야 되니까 많이 봤는데 그때 그 고점에서 치리노스의 모습은 절대 KBO에 올 수 없는 선수였어요. 사실 뭐 왜 여기 왔니? 네. 그리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야 이거 연봉이랑 월급이랑 헷갈린 거 아니냐? 연봉 계약했는데 이거 월급 이거 월급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온 거 아니냐는 농담처럼 아무튼 그럴 만한 선수인데 이 치리노스가 구속이 첫 번째 역시 추울 때는 좀 덜 나왔던가 그래서 좀 따뜻해지니까 150을 상회하게 계속 던지네? 네. 근데 공이 계속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더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치리노스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날 치리노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창원 NC전에서 치리노스는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치리노스가 안타 6개 맞았는데 그중에 5개가 이 고속 싱커 치리노스의 주무기인 싱킹 그쵸. 패스볼에서 안타 5개 맞았고 그때 피안 타율이 4할이 넘었어요. 네. 그 도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로 그냥 받아놓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맞아요. 와 우리나라 타자들의 적응력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구속이 많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싱킹 패스볼에. 그러면서 이 구속이면은 위험하다. 근데 이 선수가 싱커가 맞으니까 스플리터와 이 스위퍼성 슬라이더를 막 섞으면서 그때 싱커의 비율이 40%가 안 됐어요. 네. 맞으니까 안 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운용 능력은 있어요. 확실히 상위 클래스의 선수라는 걸 느낀 게 뭐가 안 되면 이걸 버리고 다른 쪽으로 길을 찾아갑니다. 그거 할 줄 알더라고요. 물론 박동원 선수의 리드도 좋았지만. 네. 그래서 수준은 높은데 KBO를 씹어먹는 에이스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NC에서는 들었죠. 네. 근데 그때 추웠죠. 많이. 추웠죠. 많이 추웠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어제 네. 기아전이었는데 일요일 기아전에서는 싱커 평속이 149.9 그러니까. 최고가 54였습니다. 네. 최전성기인 19년도 템파베이 시절에는 싱커 평균 구속이 151.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가까워졌어요. 네. 149.9에서 151이니까 거의 뭐, 근접해졌어요. 네. 예. 그러면은 끝난 거죠. 그렇죠. 못 칩니다, 이 공. 네. 아니, 이 공이 이걸 왜 못 치냐면은 공의 움직임도 움직임인데 기본적으로 스타일 좀 위에서 시작해요. 그쵸. 상단에서 시작해가지고 떨어지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움직이는데 구속이 뭐 49, 50, 뭐 54까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이 KBO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싱커 투심은 공이 이렇게 오다가 끝에서 이렇게 그렇죠, 가요. 그렇죠. 끝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치노스의 싱커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엄청 움직여요. 거기다가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뚝 떨어진 스플리터가 있어. 둘이 터널링을 네. 형성하거든요.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엄파이어 캠이 있잖아요. 네네네. 엄파이어 캠 보시면 토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얘 공이 이 치노스의 공이 얼마나 사악한지 기괴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KBO 타자들은 기본적으로 하이존을 놓고 접근을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도 하이존에서 놀고 하이존에서 놀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와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만 던지니까 거기에서 일단 굉장히 그 난해함이 있고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구속이 빠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타가 나오기 매우 어렵죠. 그 맞습니다. 기아전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싱커 피안타가 네. 제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헛스윙을 할 때 보면은 방망이랑 공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러다가 스플릿 던져버리면 그러니까. 다 멈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답이 없는 네. 거야. 그리고 이제 타자들이 헛스윙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타자가 네. 있고 당황하는 타자들이 어떻게 있는데 하라는 거야, 도대체? 대부분 다 네. 당황해가지고 네. 포수한테 이렇게 네. 물어보고 이런 식의 느낌인데 사실 치리노스의 그 투구를 뒤에서 보시면은 약간 처음에 출발할 때 구부리는 듯 하다가 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약간 뭐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독특한 투구폼이 있고 키가 크다 보니까 맞아요. 타점이 엄청 네, 갑자기 타점도 휙 올라가는 괜찮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치리노스는 야 요렇게만 계속 던진다면 이거 진짜 LG 트윈스도 정말 오랜만에 리그를 씹어먹는 그런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가 그날은 정말 받쳐놓고 쳤거든요, 다들. 네. 이건 포심이다. 알고 치는 느낌. 변화고도 알고 치는 느낌이었는데 이걸 보고 물론 엘리가 그날 구속이 확 안 나왔으면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나 추웠나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뭐였을까요? 뭐 쿠세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저는 일단은 등판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그 전주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선발 등판 예정이 돼 있다가 그 경기가 이제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네.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네. 그 여파로 화요일 경기도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는 일요일 날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취소가 됐고 화요일 날 나와 화요일 날 준비해야지 하는 화요일도 취소가 됐고 또 수요일로 미뤄져서 그렇죠. 수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이렇게 계속 밀리면은 보통 그래서 바꿔줄 때도 많아요. 원래 턴을 이제 빼죠. 그래서 그냥 이번 턴 거르고 다음 절로 가서 이제 준비해 이렇게 하는데 뭐 LG는 여러 가지 상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엘리를 갔는데 물론 이렇게 자신의 등판 날짜가 2번이나 밀린 거기에 따른 컨디션 조절이 어려운 점 네. 이거를 일단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일단 1회에 던지는 것을 보니까 좀 공이 날리더라고요. 예, 좀 공이 그냥 손가락 붕 떠버리는. 그랬고 상대 팀인 KT는 엘리의 최정점을 상대해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네. 준 플레이오프. 그렇죠. 그때 엘리는 포심이 최고였어요. 그때 그렇죠. 엘리의 포심이 아마 자기 인생에서 제일 강호동 진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중간 투수 등판했으니까 그냥 세게 때려박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체력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체감이 잘 되는 거야. 그때 엘리의 공을 봤는데 그 최근 엘리의 공은 그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수월하게 때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엘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또 올해 첫 등판 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또 몇 번의 등판을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이제 LG 트윈스의 타선, 야수들 작년과 뭐가 이렇게 바뀐 건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